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바로 성격 과업 해가지고 근면 성취라고 답을 바로 이제 적어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각 시기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덕목을 해야 될 것이 뭔가, 애착을 형성하는 거, 자존감을 가지는 거, 자율감을 가지는 거, 자아를 통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 욕구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주도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좀 봤습니다. 프로이드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학자 얘기들도 조금 나왔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아마 다룬 게 애착하고 자존감, 자신감, 요 자율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한테 아동기,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성취되어야 할 그 덕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근면, 성취, 뭐 이런 이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학업 활동들, 학교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7세, 8세부터 시작해서 12, 3세까지의 모든 활동은 우리들로 하여금 근면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이렇게 합일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의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면이라는 성취라고 하는 그 덕목을 이야기한 사람은 에릭슨이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단계의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래서 희망, 내가 울면 젖을 준다, 나에게 온다라는 희망이 있고, 자율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주도성이 성취되고 하는 이런 좋은 단계별 특성이, 덕목이 성취되었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근면이라는 성취라는 것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과업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능력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생기나요? 라고 한다면 근면인데, 사실은 근면이라는 말,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근면이라고 하는 게 부지런함이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조금 인더스트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의 형용사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가업, 기업 이런 의미도 있고 부지런함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자면 뭔가 작은 거라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루어 가지고 다 했다, 해냈다 라는 어떤 느낌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성취감, 완전성을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해냈다라는 그 기쁨이 내게 축적되어졌을 때 우리는 능력이라는 것이 쌓여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면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룩함이란 나태함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손과 발의 수고와 고통을 거쳐서 완성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 이렇잖아요. 피아노 치는 거 좋은데 너무 멋있어서 피아노 치고 싶어요. 운동선수들처럼 저렇게 운동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막상 운동을 배우러 가면 발차기 계속 하고, 수영 가면 피아노 도레 그거 막 계속 한 달 내내 하잖아요. 너무 지겨워요. 자기도 멋있게 하고 싶지만 그러한 굉장히 피나는 노력과 지겨운 시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이 있어줘야, 즉 손과 발의 수고와 고통이 거쳐지고 그 위에 또 다음 단계로 또 고생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어떤 무언가
나의 능력이 크게 돋보이게 되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전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만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 그걸 이루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멋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루려면 매일 조금씩 외우고 쓰고 암기하고 하는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해내야 하는 매일의 지루함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갈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서 뭐 떼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만 절대로 그 학교를 꼭 가야 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언제나 좀 귀찮지만 그것을 이루도록 처음에는 하기 싫지만 해내는 것. 해내고 개운하다. 해냈구나. 남이 보면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10원이 20원 되고 20원이 50원 되고 100원 되고 이렇게 하나씩, 가업이라는 것은 하나씩 조금씩 쌓여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잘 정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맞는 것이어야 되겠죠. 너무 허무맹랑한 뭐 이런 그 목표를 정해서는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보다 조금 어렵고 조금 내가 힘은 들지만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하기 싫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들. 그 다음에 완성했을 때 할 수 있겠다.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게 와도 이제 이번에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쌓여가고 나도 가치가 있어 가는구나 하면서 한 해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게 근면이고, 그 근면성을 성취하면서 나에게 남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적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청소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근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존경하느냐 하면,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전과 끈기로 성취한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능력은 쌓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요. 피아노를 오늘 가기로 했는데 오늘 안 가고 내일 2시간 2배로 하면 안 될까? 오늘 예습을 30분 하기로 했는데 그 30분 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오늘은 빼먹고 다음날 2배로 하면, 그거는 매일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요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해도 안 되네 하는 것들을 배운다든지, 우리 학습된 무기력 앞에서 배웠었죠. 그 다음에 한탕. 내가 째째하게 요거 조금 하려고 한 방에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달리지 않는다면, 한 숟갈을 떠야 배가 불러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한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열심히 내 현재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이 근면을 제가 얘기 드렸죠.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해낸 뒤에 갖는 해냈다라는 나에 대한 안정감, 달성감입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갖는 것이 능력이고 근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능력이 없는 게 열등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취해 본 게 없는 거예요. 완성해 본 게 없어요. 완성하려면 엄마가 다 해주고, 지는 시작만 하고 끝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해줬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이제 이루어 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나는 하는 줄 아는 게 없다라는,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 동안에 가장 나쁜 성격의 덕목이 열등감이에요. 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깊어지면 아무것도 시도하려고 들지 않는다든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든지, 집단에서 내 가치를 발현하지 않는다든지, 소속하려고 들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픽스가 딱 돼버리면 청년기에 이후에 직업이라든가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쌓이지 않도록 자꾸 성취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자꾸 시도하는데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아무리 별게 아니어도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청소라도 완성을 해내는 것, 끝까지 잘 안 되어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 이런 거, 숙제를 꺼내는 것, 가기 싫어도 학교를 가는 것, 갔다 와서 이제 몸이 좀 아파도 결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줄까? 잘하기 때문에 성실히 하는 게 아니다. 성실히 하다 보면 잘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타인들에게 나의 땀을 흘리는 거라든지 나의 몸을 쓰는 거라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실천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들. 그 다음에 열등감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금방 공부했다고 성적이 팍 오르지 않아요. 그때 탁 좌절해버리고 나는 못하나 봐,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조금 뭐가 잘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좀 안 될 때도 다시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움을 도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돼서 이렇게 퍼져버리는 아이들보다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아이들이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성 있는 아이들이 더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자라지만 시켜보고 끝까지 하게 하고 칭찬하고 과정에 집중시켜주는 것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함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전 세계 1등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져 가고 나태함을 극복했다는 그 자체, 과정을 하기 싫은 걸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50점이지만 네가 조금 어렵고 적성이 부족한 수학을 그래도 60점은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위대함이라는 게 대단한 데 있지 않고 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타인을 도와주는 쪽의 방법으로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나 자신만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또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자세랄까 그러한 그 메타의 과정도 함께 동참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칭찬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숙제가 매일 주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근면의 의미를 좀 배웠습니다. 능력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능력 있는 사람 이랑 결혼하고 싶죠. 그래서 꼭 이게 부자이고 공부를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왜 극복해서 더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키우는 가장 최적의 단계가 초등학교 시절부터이다라고 이것을 잘 다듬어 놓으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훨씬 더 발전하는 성장의 기회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얘기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